creeping up on me. This frostbite gets deep into my bloodstream. Just trying to make the most of it. Babe, I miss your body. You make some kind of fire within me. It's almost like it's burning through my skin. Make myself feel warmer when you're near. Whenever you're near, come close. 'Cause I wanna be by your sid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준대형 SUV GLE 300D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형 GLE 클래스가 출시하였을 때 동급의 차량에 비해 부족한 편의사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 덕분인지 2020년식이 되면서 편의사양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메르세데스 벤츠의 준대형 SUV GLE 300D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ever you're near, come close. GLE 클래스의 외관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CLS 클래스에서 시작된 디자인은 현재 모든 벤츠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전면 디자인은 준대형 SUV지만 곡선을 활용하여 차량의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디자인입니다. 이제는 GLE 클래스에서만 볼 수 있는 두 줄의 주간 전조등 디자인과 멀티빔 라이트가 아닌 하이 퍼포먼스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CLS 클래스나 신형 E클래스의 낮은 트림과 다르게 LED 라이트가 장착되었음에도 주간 전조등의 디자인은 멀티빔 헤드라이트와 동일하였습니다. 그릴은 차량의 크기에 맞게 대형 그릴과 벤츠 엠블럼이 있으며 차량의 앞 유리에는 칼벤츠의 사인이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짧은 오버행의 디자인으로 차량의 앞면이 길어 보였으며 남다른 크기의 실필러는 차량의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도어 하단에는 차량에 탑승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이드 스커트가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GLC 클래스처럼 차가 작아 보였으며 테일램프는 CLS 클래스와 GLC 클래스의 테일램프를 합쳐놓은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문구가 있어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가짜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들어 놓고 머플러는 왜 막아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휠은 앞 255, 50, 19인치, 뒤 255, 50, 19인치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GLE 클래스는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경우 차량의 크기에 놀라며 깔끔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GLE 클래스의 실내 디자인은 투박하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터치패드, 앰비언트 라이트, 새로운 디자인의 전자식 기어, 메르세데스 벤츠 발광 도어 스카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의 LCD 계기판과 12.3인치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와이드 코피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편의사양입니다. 12.3인치 LCD 계기판은 차량에 탑승을 할 경우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고 새로운 테마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와 상관없이 각 모드별로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계기판의 시인성은 큰 글씨와 간결함 덕분에 운전을 하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계기판의 내비게이션을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2.3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도 새로운 테마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돋보였으며 드디어 터치를 지원해 내비게이션 검색을 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인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KT와 융동으로 인터넷 주소 검색도 가능하며 가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소리로 경고해줍니다. GLE 클래스부터 장착된 터치패드는
햅틱 피드백을 지원하지만 전에 사용했던 다이얼보다 사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터치를 지원하여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어 큰 문제는 없었으며 아래에는 손목 받침대가 있어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 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발광 도어 스커프는 기존의 차량과 다르게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의 색과 멀티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곳 어디든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 시각적인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방향 지지등 막대와 전자식 기어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조작감은 기존 모델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실내 트림은 알루미늄 트림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 재질들은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버튼들의 조작감은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쫀득해져 좋았으며 드디어 비상등 버튼이 공조기 가운데로 와서 사용하기 편리하였습니다. 수납 공간은 앞좌석에는 센터페시아 수납함, 컵홀더, 도어 포켓, 암레스트 콘솔, 뒷좌석에는 컵홀더와 재떨이가 마련되어 있어 넉넉하였습니다. 충전 포트는 센터페시아 수납함에 USB Type-C 데이터 포트 2개와 12V 시가잭, 암레스트 콘솔에 USB Type-C 데이터 포트, 뒷좌석에 USB Type-C 충전 포트 2개가 있습니다. GLE300D에는 차량에 탑승을 하기 전에 차량의 높이를 낮춰주는 기능인 승하차 보조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머리 받침대를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착자감은 무난하였으며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피곤함은 적었지만 스포츠 주행을 하기에는 몸을 잡아주지 못하였습니다. 운전자의 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운전 자세를 맞춰주는 기능이 생겼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저의 운전 자세와 비슷하여 신뢰가 생겼습니다. 앞좌석 시트에는 마사지 비슷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만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강도가 약하였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키 181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다리 공간과 머리 공간이 여유로웠습니다. 센터 터널이 낮아 가운데 좌석도 앉기에 무난하였으며 시트의 착자감은 장거리 여행을 가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머리 받침대의 각도와 높이가 너무 낮아 편한 자세를 찾기 힘들어 키 큰 성인 남자가 앉는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머리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GLE 300D의 편의 사양은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워크인 스위치, 승하차 어시스트, 마사지 기능, 음성 인식 기능,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보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메르세데스 미, 오토홀드, 파노라마 선루프,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이 안 되었지만 차선 이탈 방지와 크루즈 컨트롤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업그레이드된 점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 설정 속도를 갑자기 올리더라도 급가속이 아닌 부드럽게 가속을 하였습니다. 보존 에어 컨디셔너는 차량 어느 곳에 착석을 하더라도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는 조수석 시트의 이동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까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 미라는 앱스토어가 생겼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애플 카플레이나 다른 기능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개방감이 뛰어나지만 오픈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화질이 상당히 좋았으며 스티어링 휠의 연동도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나 OK 구글 같은 기능입니다. 안녕 벤츠를 하면 음성 인식 기능이 활성화되며 나 너무 추워 하면 공조기 온도를 올려주거나 열선 시트를 작동시켜줍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지금 너무 더워. 온도를 18도로 설정할게요. 트렁크는 종동으로 작동되고 차량의 높이까지 조절이 됩니다. 골프채가 없는 골프 가방을 가로와 세로에 상관없이 넉넉하게 3개 이상 수납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하단에는 또 다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세차용품을 넣기 적당히 보였습니다. 시트 폴딩을 지원하며 키 181의 성인 남자가 눕기에 시트의 각도가 약간 불편하였지만 차박을 하기에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렁크에도 12V C가 잭이 있습니다. 오디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본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오디오의 음색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으나 GLC 클래스의 오디오보다 음질이 개선되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물론 부메스터 오디오와는 큰 음질 차이를 들려주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GLE 300D의 엔진은 질럿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 245마력 51토크 제로백 7.2초를 자랑합니다. 연료는 디젤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레티튜드 스포츠 3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GLE 300D의 가속력은 시승을 하기 전에는 2리터 디젤 엔진의 출력이 준대형 SUV에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시승을 해보니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 경쾌하게 가속이 되어 답답함을 느끼기 힘들었으며 고속주행에서도 무난한 가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로백은 7.4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제로백 기록인 7.2초보다는 소폭 부족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대형 SUV GLE 300D의 가속력은 무게와 크기가 작은 준형 SUV와 동일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어 가속력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1P, 뒤 1P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브레이크가 부실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성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의 담력이 일정하여 시내 주행을 할 때에도 부드럽게 정차가 가능하고 고속 주행을 할 때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의 거동이 안정적이었으며 ABS의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9G 트로닉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변속을 보여주었으며 스포츠 모드로 주행 중 가속을 할 때 디젤이지만 최대 RPM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멍 때리는 증상이나 말 타는 증상은 시승 중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너링은 에어 서스펜션과 포매틱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하면 서스펜션의 높이가 낮아져 코너로 돌아 나갈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코너를 시속 50에서 60km로 진입을 하더라도 오히려 여유가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완만한 코너를 시속 100에서 120km로 돌아 나가도 전혀 불안한 점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좋은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지만 와인딩을 하기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승차감은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고 세팅이 부드러워 만족스러웠습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가더라도 충격은 시트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속 반지턱을 시속 50km로 넘어도 우아가 나올 정도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연속으로 가속 반지턱을 지나가더라도 불쾌감은 없었습니다. 승차감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엔진 소음입니다. GLE 300D는 6기통 디젤 엔진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숙하였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들으면 사기통 특유의 소리가 들리지만 충분히 정숙하여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주행 소음은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억제가 잘 되어 정숙하였습니다. 연비는 순천, 율촌 3단에서 벤츠 전시장까지 약 12km를 시속 0에서 80km로 주행을 하였습니다. 신호에 자주 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도중에 연비 초기화를 하는 실수가 있었음에도 연비는 리터당 17.9km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속 주행만 계속하였다면 리터당 19km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역시 벤츠 디젤 엔진들은 동급의 차량들보다 연비만큼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만족이 컸던 GLE 300D에도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고 다음 곡으로 넘기면 볼륨이 줄어듭니다. 물론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능이 장착되었겠지만 다음 곡으로 바뀔 때마다 볼륨을 조절해야 해서 불편하였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은 일반각, 조수석은 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사이드 미러가 일반각이 나오는 차량은 볼보를 제외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각의 사이드 미러는 사각지대가 많아 꼭 숄더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승 중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돈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미 앱스토어에서 결제 후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무료로 장착해 주는데 역시 벤츠 코리아답습니다. GLE 450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되었지만 GLE 300D에는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9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인조 가죽이 장착되어 있는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것처럼 부족한 편의사항과 더불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GLE 300D는 질려 4기통 디젤 엔진과 부족한 편의사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9천만원대의 차량에는 없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2020년식이 되면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편의사양은 통풍 시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주행 성능과 연비는 GLE 300D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승차감, 넓은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벤츠의 브랜드 밸류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중대형 SUV를 9천만원에 구입을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GLE 300D에 호평을 하였지만 금전은 받지 않았으며 정말 시승한 그대로의 느낀 점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 편의 사양을 추구한다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니 인디오더와 동시에 연식 변경을 노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시승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차또박이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